안녕하세요. 엔트리 기초 구구단을 맞추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구구단을 맞추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요,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고요.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해볼 거고요. 저장할 폴더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기계화가 시작됐고요. 기존에 손으로 하던 수작업으로 하던 모든 일들이 기계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기계화가 시작됐다고 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요.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지식정보혁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컴퓨터와 인터넷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3차와 4차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게 더 추가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지능과 정보가 합쳐지고요. 모든 게 연결되고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하면은 AI, 인공지능이죠. 지능과 소프트웨어, 코딩, 그리고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이고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요. 3D 프린터, 그리고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4차 산업혁명 하면 또 코딩하고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아주 많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디에 유효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거죠. 제가 핸드폰으로 밖에서 저희 집에 있는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어디에나 떠 있는 클라우드. 집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수정된 작업을 더 진행할 수 있고요. 드론, 다른 자율주행 이런 것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코딩이 뭘까요? 코딩이 뭔데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될까요? 먼저 산업혁명을 정리하고 코딩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됐죠. 2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융합혁명입니다. 키워드들을 살펴볼게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드론, 3D 프린터, 가상현실, 자율주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과 코딩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코딩을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는 저한테 2라는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한국 사람이라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컴퓨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통틀어서 코드라고 합니다. 컴퓨터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려야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딩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언어가 코드라고 했죠. 명령을 내린 것이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컴퓨터라고 했지만 기계를 대표적으로 컴퓨터라고 한 거죠. 네,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네, 컴퓨터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서로 명령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바로 코딩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저런 단어들과 코딩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저 기능들이 다 구현되기 위해서는 코딩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코딩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도요. 한국어가 있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네, 컴퓨터에도 다양한 컴퓨터 언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가 오늘 배우게 될 엔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엔트리와 비슷한 스크래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C 언어, 그리고 파이썬 등등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언어는요, 엔트리라고 했는데요. 엔트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 코딩이라고 해서 영어로 코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블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형 언어라고 하고요. 네, 누구나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 그 엔트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playentry.org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크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열어서 여기에 주소창에 playentry.org라고 입력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럼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입력을 하세요. 하고 입력을 하시면 엔트리와 관련된 검색 결과가 뜹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엔트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열었던 사이트가 열리죠. 엔트리가 이렇게 열리고요. 엔트리는요, 두 가지 버전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가능한 온라인상에서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다운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내 컴퓨터 상에서 아까 열렸던 그 화면 보이셨죠? 그 화면을 컴퓨터에서
코딩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알아볼게요. 온라인 버전은요,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내가 만든 작품을 온라인상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 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공유한 작품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급을 만들어서 학급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대신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코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 명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은요, 실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엔트리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트리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또 세 가지 버전이 있네요. 윈도우 32비트 다운로드, 윈도우 64비트 다운로드, 그리고 맥 다운로드입니다. 운영체제에 따라서 매킨토시 쓰시는 분들은요, 맥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리시고요. 바탕화면에서 아무 폴더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내 PC라고 보이실 거예요.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네, 내 PC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속성을 누릅니다. 네, 속성을 누르셨죠? 속성에 여기 시스템 종류가 있는데 이 시스템 종류에 저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쓰여 있네요. 32비트라고 쓰여 있으신 분들은요, 다운로드 시 32비트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닫고 엔트리 다운로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64비트 다운로드니까 64비트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엔트리 셋업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 여기 한번 사이트를 잠깐 살펴볼게요. 엔트리는요, 업데이트가 자주 됩니다. 10월에도 2개나 됐고요. 2번이나 일어났고요. 네, 여기 9월에도 2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에 다운로드를 하시면요, 최신 버전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전 버전을 여기서 이전 버전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깔았습니다.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옆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화살표를 눌러서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었더니 저는 다운로드 부분에 이렇게 엔트리 셋업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게 보여요. 다들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을 2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엔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 창이 뜨면은요, 확인을 누르셔서 엔트리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깔려 있으신 분들은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까셨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설치하셨다면 안 해도 되고요. 네, 이전 버전이라면 이렇게 제거하고 새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닫음을 눌러줄게요. 그러고 하시면 엔트리 설치가 떴습니다. 되셨나요? 아마 엔트리를 처음 설치하는 분들은요, 이 화면이 먼저 뜰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설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엔트리가 설치하는 중이라고 뜨고요. 저희는 설치하는 동안 엔트리
버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엔트리는요,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고요. 온라인 버전에서는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은요, 설치할 때만 필요하고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인터넷이 없어도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로그인을 하시면 온라인상에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버전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엔트리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엔트리 다운로드 하는 거는요, 운영체제에 따라서 윈도우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그리고 맥인지에 따라서 다운로드 버전이 다릅니다. 다 설치가 되셨죠? 그럼 다음을 누르고요. 마침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엔트리가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본형으로 할 건지 교과형으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기본형은요,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교과형은 실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형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까 온라인상에서 봤던 엔트리 첫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엔트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상단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장면 창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 창 밑에는 오브젝트 목록 창이 있습니다. 장면 창 안에 있는 이 로봇은요,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장면 창 안에 있는 모든 글자나 이미지가 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면에 나타나는 오브젝트 목록들이 여기에 쭉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하게 된 명령어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블럭 꾸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명령어들만 있음나고 오브젝트가 움직이거나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코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록 조립소가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날짜가 써 있고, 이 부분에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구단 맞추기. 구구단 맞추기 첫 번째 시간이니까 1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보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 언어는요, 블록 코딩 언어인지 엔트리 파이썬 언어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엔트리 파이썬은 이렇게 텍스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블록 코딩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새로 만들 건지 그리고 오프라인 작품을 불러올 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면 새로 만들기를 하겠죠? 그럼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첫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는요, 저희가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아직 저장한 파일이 없죠.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 저장하기와 복사본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거는요, 제가 오늘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고 다음 주에 불러왔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된, 수정된 작업을 하고 다시 저장하기를 누르면요, 그 전에 있던 프로젝트에 제가 오늘 수정한 내용이 덮어 씌워집니다. 전에 건 남아있지 않고 오늘 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지난번 거랑 별도의 새로운 파일이 복사된 것처럼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5회 동안 복사본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블록 도움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목록창에, 오브젝트 목록창에 블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블록을 누르면 그 블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드웨어 연결하는 거, 그리고 파이썬 사용하는 안내가 또 있고요. 옆에 보면 화살표로 실행을 입력을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해준 기본형과 교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언어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한국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부분이 상단 메뉴입니다. 엔트리, 화면 구성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게요, 상단 메뉴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블록형 언어인지 아니면 파이썬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그리고 저장하기,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또 도움말, 블럭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연결이나 파이썬 안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서 다시 앞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본형을 할 건지 교과형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언어는요, 우리 사람 언어예요. 위에 있는 언어랑 헷갈리죠?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상단 메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창을 살펴볼게요. 장면창에는요, 메뉴에 장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눌러서 장면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요, X를 눌러서 이렇게 장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 게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오브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실행창이고 실행 버튼이거든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블록 조립소에 조립된 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정지를 합니다. 이렇게 실행 속도를 1단계에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가 돌아다니면 XY 좌표 계속 바뀌게 되죠.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XY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자 무늬를 누르시면 뒷부분에 좌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엔트리 봇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화면을 눌러서 실행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 위에 있는 더하기는 장면을 추가하고요. 밑에 있는 더하기는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눌러볼게요. 네,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올리는 거고요. 새로 그리기를 통해서 직접 내가 그림판에 그림을 그려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상자라고 있는데 글자도 다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장면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면창에서는요, 장면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로요. 그리고 격자 무늬가 있는데요. 오브젝트의 좌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실행하는 거를 실시간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를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글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을 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장면 창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목록창을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목록창에는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격자무늬 지우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나타났는데 오브젝트를 다른 걸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목록창에 강아지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강아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마다 이렇게 목록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록창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엔트리봇을 살펴볼게요. 엔트리봇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로봇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럼 이 엔트리봇의 이름이 로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리봇의 위치, X, Y 좌표로 나타내 주는데요. 위치가 이렇게 X, Y 좌표로 표현이 됐고요.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크기가 100입니다. 여기에서 50으로 줄여주면 크기가 작아지고 100보다 커지면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크기로 하려면 100으로 써주면 되겠죠. 방향과 이동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이 동그란 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 방향은 이 화살표로 나타내 줍니다.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회전 방식. 이거는 회전이 가능하고요. 좌우로만 되어 있는 거는 누르면 방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쪽 방향. 오른쪽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의 정보를 오브젝트 목록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창. 장면창에 오브젝트 목록이 나타나는 장면에 있는 오브젝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 정보를 나타내 주는데요. 좌표, 크기, 이동 방향과 방향, 그리고 회전 방식.
회전 방식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이 회전 방식을 누르면 위에 방향을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나타났죠. 이렇게 오브젝트 목록 창에서는 오브젝트가 목록들이 나타나고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블록 꾸러미를 살펴볼게요. 블록 꾸러미에는 5가지의 탭이 있네요. 여기 블록의 탭에 있는 거는요. 명령어들입니다.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명령어들,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색깔도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은요. 여기 엔트리봇은 두 개의 모양이 있고요. 강아지는 3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1개의 모양을 가진 오브젝트도 있어요. 그리고 초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속성 탭에 가보면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갈게요. 테이블을 추가해보면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평균 기온 같은 거를 가져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블록 꾸러미에는요. 블록 탭과 모양 탭과 소리 탭과 그리고 속성 탭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블록에는요. 오브젝트, 움직일, 동작시킬,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모양은요. 1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는요. 엔트리에서 제공되는 소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파일 올리기로 내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에서는 변수를 추가할 수 있고요. 신호, 리스트, 함수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그런 평균 기온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블록 조립소가 있습니다. 여기 블록 조립소에 보시면 엔트리봇을 누르고요. 그럼 여기 처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블럭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강아지를 눌러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누르니까 아무런 블럭도 안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엔트리봇을 누르니까 블럭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브젝트마다 블록 조립수가 따로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로봇 오브젝트에 움직임을 주고 싶은데 잘못해서 강아지를 누르고 코딩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로봇이 아니고 강아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코딩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브젝트마다 블록 조립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가져다가 여기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명령어들을 잘 조립하지 않으면 빨간색 오류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할 때 갖다가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 조립하는 과정이 바로 코딩입니다. 그러면 블럭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200까지 커집니다. 200%. 그리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는 표시를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블록 조립소에서는 오브젝트마다 블록 조립수가 따로 존재하며 그리고 코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도, 블럭의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블록 조립소는 오브젝트마다 블록 조립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블럭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엔트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 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저장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요, 밑으로 내려주시고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네, 새 폴더를 여셔도 되고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를 여셔도 됩니다. 저는 새로 만들기에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엔트리 기초 시간입니다. 기초라고 하고, 네,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저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3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폴더를 열어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네, 폴더 안에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한 프로젝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저장 공간에요. 엔트리를 열어주시고요. 아까 써있던 프로젝트 이름이 그대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저장하기를 가셔서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복사본으로 저장하고 아까 만들었던 바탕화면에 스크립트 엔트리 기초에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구구단 맞추기 1이라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리를 닫아줄게요. 아무것도 없던 폴더에 구구단 맞추기 1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실행시켜서 열어보겠습니다. 엔트리를 처음 열면은 우리가 처음 봤던 화면이 나타나요. 이렇게 엔트리보드 오브젝트가 있고요.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제목도 오늘 날짜 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불러오기,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를 선택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엔트리 기초에 구구단 맞추기, 우리가 저장했던 구구단 맞추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새롭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오늘 생성된 것과 다른 그런 프로젝트가 저장이 될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른 코딩을 하진 않았어요. 강아지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봤고 그 다음에 엔트리봇이 원래 있던 블록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불러오기까지 해봤습니다.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새 폴더에 가서 엔트리 기초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폴더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설치했고요. 오늘은 4차선 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해봤고 또 엔트리도 설치해 봤습니다.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 우리 사용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엔트리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더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구구단 맞추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